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작전주 2부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죠? 지금은 작전주 사례에서요, 정통 방식, 오리지널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가면 이 대구, 군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어졌죠? 가면 이 군위가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왜? 신공항이 들었으니까. 지금도 핫하니까. 대구에서 군위까지 가는 우회 도로를요, 여러 번 왔다 갔어요. 제가 뺑뺑뺑뺑뺑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다 그 신도로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딱 생각했어요. 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뭐죠? 도로를 만든다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바닥이 아스팔트냐, 아스콘이냐. 아스콘은 뭐죠? 그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요거를 줄여서 그냥 아스콘 그래요. 이 차이는요, 그 표면 마찰 개수, 이런 게 있거든요. 또 도로의 파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표면 마찰 개수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쳐요. 근데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요, 아스팔트가 아닌 아스콘으로 해놨더라고요. 그죠? 아스팔트였으면 좀 별로였을 건데, 아스콘을 해놨어요. 아스콘은 왜 그렇죠? 대구에서 아스콘을 취급하는 유일한 회사가 보강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배려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군위, 의성 그 일대를 제가 싹 다녔어요. 근데 2년 전, 3년 전부터 누군가가 중소 레미콘 업체를 다 사들였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홈센터가 그랬더라고요. 얘네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쨌거나요, 홈센터는, 그죠? 또, 어떤 지주회사격이고, 그 밑에 보강산업이 있고, 대충 한 21개 계열사가 있어요. 그리고 홈센터, 그죠? 대주주는 박 씨죠. 물론, 그 홈센터에 다 일족이죠, 일족. 그러다 보니까 뭐 보강도 당연히 박 씨고, 그 박 씨들이 쫙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홈센터가 2년, 3년 전부터 뭐 별시럽게 거기가 핫하지도 않는데, 뭐 들었을 것도 없는데, 아름아름 어느 순간 레미콘을 쭉 다 흡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구부터 군위 의성까지는 싸그리 다 홈센터 거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 찍었다. 근데 레미콘이란 건 뭐죠? 거리 제한이 있죠. 레미콘이 지나갈 때 뱅글뱅글 돌죠. 시멘트가 응고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죠? 레미콘이라는 거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안정성 때문에. 아파트들, 그죠? 부실공사가 막 무너지고 하는 거 봤죠? 그게 다 기준, 안전을 유비한 거죠. 그래서 철저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뭐라 했어요? 대구 신공항은, 그죠? 수백조의 사업인데, 엄한 대기업들이 와서 돈 벌고 나가는 꼴은 못 본다. 대구에 대구에 있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다. 그렇게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는 다 뒤져보면 홈센터가 있는 거예요. 보강이 있는 거예요. 군위도 많이 가봤어요. 군위도 많이 가봤는데요. 군위 거기 가면요. 석산, 돌 깨는 산 있죠. 돌 깨는 산, 석산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석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강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산이 있어요. 넓이로 따져보면 13만 평. 엄청나게 크죠. 김해 공항이 22만 평이거든요. 13만 평. 상상을 초월할 넓이죠. 옛날에는 돌 다 파내고 평지가 돼도 그저 불모지에 그 땅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거기 공항이 들었어요. 그만한 13만 평의 평지가 생겼어요. 그 땅의 가치는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국제공항이 들었으면 그 일대는 어떻게 될까요? 영종도를 보면 그 일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땅의 값어치는 쓸모없는 불모지가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70년대, 80년대 쓸모없는 강남이 오늘날 강남이 됐듯이. 그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현실은 보강산업이 갖고 있다. 그거는 팩트. 그리고
그 일대, 신공항을 둘러서는 그 일대 모든 것은 다 장악을 하고 있다. 홈센터가.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한 몇 다리만 건너면 대한민국에 못 만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시장 조사를 하다가요, 저 경북 봉화에 보면 엄청나게 큰 레미콘 회사가 있어요. 뭐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약간 비슷하게 번역하면 다이아몬드 레미콘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회사의 주인 되시는 어르신이 박 씨예요. 고령 박 씨, 종친의 뭐 간부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마다 열심히 종친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원 유지하러 다니고 거진 열성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중의 어르신이니까 문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 레미콘의 뭐 어떤 이제 하시는 분, 이분의 뭐 일남일녀가 있고, 요 정도 말해도 뭐 상관없겠죠.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죠. 사우나는 안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몰라요. 주식쟁이한테 물어보면요, 자기가 머릿속에 딱 정해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랑 순수하게 이야기를 해봤죠. 신공항 들어서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고 너희는 어떤 고령박씨 그 종친의 어르신의 막강한 파워가 있는데 누구도 수저 꽂아야 안 되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노력은 했죠. 그리고 신공항 군이 의성 그 근처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갔다. 근데 이미 누군가가 다 차지했더라. 할 수가 없다. 아쉽지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이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혹시 홈센터? 아 맞다고 거기라고. 무슨요? 거기도 누구 문중 사람 아니야? 혹시 고령박씨 문중 사람 아니야? 사업은 사업이고 문중은 문중이고 뭐 어차피 누군가가 다 벌써 차지했는데 그거 내 나라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얘는 문중 사람들, 고령박씨의 어떤 문중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서 다 장악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았을까? 그죠? 의심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해줬을 거다. 그리고 홈센터가 원래 홈센터가 그 보강산업도 원래는 그 별개인데 보강산업도 인수를 다 해가지고 다 그걸 끌어들였죠. 보강산업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군위에 있는 13만 평의 석산이에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금싸라기가 될 수도 있는 그 노란자이죠. 이거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될까? 계산을 막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군이라는 건요, 다시 이게 어떤 신화로 돌아올게요, 신화. 왜 제가 초면에,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프랑스에서 그 리허설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산을 지지해달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당기 2333년에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고 당군 신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 저는 그거를 듣고 빙그레 웃었다 그랬죠. 왜 웃었을까요? 사람은요, 저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읽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 공부를 막 하고 또 오랫동안 이 주식판에 있다 보니까요. 좀 이런 작전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대하면 뭔가 많은 힌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착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순간에 왜 뜬금없이 남의 나라 프랑스 가가지고 당군을 이야기했을까? 그거는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순수하다 해야 되나? 머릿속에 뭔가 있으면 숨기지를 못해. 임금명기는 당나귀다 하고 떠들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도 있어요. 군이란 뭘까요? 군이. 제가요 주식을 하면서 고설한 걸 참 많이 봐요. 보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말뚝 박은 거 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나라 옛 지명들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어찌 보면 옛 고서에 보면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면 거기 온천이 나오고 희한하게 변해요. 희한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여랑세오녀. 그죠? 해와 달 신화 알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불의 신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 경북, 포항 그 지역인데, 먼 훗날 거기 포항 제철이 들었었죠. 희한하다는 거 많이 느껴요. 군이라는 이 지역을요, 그 옛 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군이 하면요, 군인의 함성, 군인 있죠, 군인. 군대의 함성, 군인의 함성, 군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허벌판에, 이 오지에 무슨 군대의 함성, 혹자는, 그죠? 삼국시대, 왕건의 군대가 지나갔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막 있기는 있는데요. 어찌 보면 먼 훗날 여기 군부대가 들어선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만약 신궁왕 저기에 들어서면 거기에 공군기지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대구에서 대구 시내 안에 있는 공군기지 지금 이전한다고 확정됐죠. 그 근처로 갈 수도 있겠죠. 와, 신기하다. 또 한편으로는요, 군이라는 지명은 임금군자의 자리 위. 그러니까 신라 천년 역사에서 태자가 책봉되면 그 형제들이 반란 일으킬까봐 그 나머지 사람들을, 왕족들을 전부 군위에 보냈어요. 유배시킨 거죠. 반란도 못하게 멀리 오지에다가 가둬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이 서린 땅이에요. 그래서 군이, 임금군자의 자리 위, 왕이 못된 자들,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군이라는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군, 대원군 하듯이 이 군이라는 이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왕 밑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슬픈 지위다. 2인자로서 슬프다. 이런 어떤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래 보면 또 군이 가면 그죠? 군이 가면 의성 그쪽으로 가면 그다랗게 붙어 있어요. 상국유사의 고장이다. 상국유사는 누가 지었죠? 일현. 일현이라는 분은 그죠? 그 스님이죠. 군위에 있는 인각사에서 그 상국유사라는 걸 집필을 했어요. 이분도 큰 스님이죠. 등망이 있고. 일현이라는 이분의 그 함자는, 본명은 김씨예요. 김이고, 그 견명. 견명이라는 말이요. 멀리 본다. 볼견자죠. 밝을 명. 밝을 명, 볼견자.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를 내다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상국유사, 여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상국유사를 지은 때가 1281년이거든요. 그때는 그 우리나라가 그 몽고 침략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를 위한 어떤 호국 불교 이런 이념이 막 어떤 돌는 시기이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스님 입장에서, 이런 스님이라는 입장에서 상국유사를 편찬할 때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을 서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사대주의가 지배하던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대주의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옛날의 어떤 그런 걸, 역사 이런 걸 다루기 힘들어요. 오로지 그 시대에 자기 나라만 우월주의, 그 군주의 칭송을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 상국유사를 보면요, 유일하게 기편, 삼국유사의 기편을 보면요, 우리나라 고서 중에서 유일하게 당군 신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당군 신화, 고조선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이 당군 신화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현대사는 어떻게 해요? 당군을 신화라고 폄하시키죠. 그것도 일본의 잔재예요. 당군은 엄연히 우리나라 역사예요. 당군이 신화가 되느냐 역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려져요? 반만년의 역사가 되는 거죠. 당군을, 고조선을 인정하면 5000년 찬란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 그걸로 일제시대나 많은 사람들을 바꿔놓아서 신화로 격화시키는 거죠. 순수한 우리의 역사예요. 중국도 역사 왜곡을 하려고 그래요. 당군이나 이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국의 한 부족 국가라고 우기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중국의 고서를 보면 탕록대첩이라 해서 당군,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죠? 붉은 악마, 붉은 악마는 누구죠? 14대 천왕, 치우천왕이죠. 전쟁을 하도 싸움을 잘해가지고 치우천왕이라는 전쟁의 신이라고 붙었어요. 왜 당군이라고 불러요? 군이란 뭐죠? 슬픈 역사가 있겠죠. 당군도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 같은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가. 형이 죽고 동생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쌍둥이임을 알게 되고 영원한 왕은 나의 죽은 형이다. 나는 영원히 군으로 남겠다. 그래서 당군이라고 불러요. 군이라는 말의 뜻은 그만큼 많은 의미가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 우리는 연산군, 대원군 뭐 이라도 나쁜 의미만 거죠. 강해군. 그렇지만 정말 군이라는 거에는 큰 의미, 우리 민족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군자가 붙은 데가 또 군이죠. 슬픈 역사, 군이. 근데요, 이 왕이 못된 군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서 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ren 스님이 먼 훗날을 예견을 하고 내다보고 생각했을 때요. 임금군 자리 위, 임금이 들었을 자리다. 지금은 불모지지만 먼 훗날 이 지역이 군위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임금이 들었을 자리다. 청와대가 들어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어쨌거나 지금 그죠? 신공왕이 들어서고 엄청나게 핫하고 바뀌고 있어요. 그건 팩트라는 거죠. 삼국유사 거기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사 당군에 대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논했고 우리나라는요 고서 여러 가지 고서 중에서 이ren 스님이 쓴 삼국유사를 근거로 고조선을 이야기하고 5천년의 역사라고 증거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깊은 게 삼국유사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 모든 것은 군위에서 시작됐죠. 당군의 역사는. 그래서 저는 아주 깊은 고서나 이런 거를 고정하고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 나라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가서 당군을 논해요. 어거질까요? 갖다 붙인 걸까요? 저만의 해석일까요? 제가 주식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오르기를 바라는, 그죠? 상상 임신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될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신화에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대구는요, 핫해요. 핫해. 여러 사람들이 깃발을 꽂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박근혜에 보이지 않는 힘, 고령박 씨의 중심에는, 그죠? 홈센터도 있고 보강산업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보강산업에서요, 얼마 전에, 그죠? 이상한 공시를 하나 내요. 수성구 범어동에 S-오일이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를 하나 인수를 해요. 199억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사를 짓는데요. 건물을 짓는데요. 신기하죠. 대구의 심장부,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구에, 그죠? 수성구 범어동이면, 그죠? 그 주호영 오선 의원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핵심이죠. 핵심지, 중심지. 우연일까요? 대구 정치 1번지, 거기에다가 보강산업이 거기 땅을 사서 본사를 짓는다, 이전을 한다. 가만히 있지. 뭐가 답답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치랑 연대가 되나 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혁신이가, 그죠? 막 뒤죽박죽 막 이상해요. 막 삐걱삐걱해요. 인요한이라는 분이 관리를 해요. 근데 뭔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지금 맡고 있는 김기현, 이분이 언젠가는 책임을 질 것 같아요. 한동훈이라는 이 사람을, 그죠? 대비시키는 가장 좋은 거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나서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겠죠.
김기현이 사퇴를 하고 그거를 한동훈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입문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준석, 그죠? 이준석은 그죠? 2011년도 12월 27일 날 박근혜 비대위로 정치에 입문했으니까 대구에서 창당을 한다면 12월 27일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 텃밭에 그죠? 꼬장을 놓는다고 하면 그죠? 요즘 한참 뜨는 임영웅이 대구에서 콘서트를 막 해요. 콘서트를 하는데 그 옆에 제가 가서 주식 강연을 한다 하면 난리 나겠죠. 비약적인가요? 세상은요, 작전을 한다면요, 제가 뜬금없이 하진 않겠어요. 오랜 시나리오. 왜? 검찰이라는 건 뭐죠? 지조, 조사, 모든 걸 의심하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에서 뭔가 돈을 맡긴다?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손잡을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 나랑 타협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을 3번이나 왜 찾아갔을 거예요? 10월 26일, 11월 7일, 12월 12일 왜 찾아갔을까요? 끝없이 뒷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뒤에 홈센터와 보강산업, 그리고 군이, 저는 그렇게 퍼즐을 엮어요.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모든 것을 엮어서 제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 맞는지 틀린지, 혼자의 착각으로 끝날지 어떨 줄은 모르겠어요. 9월 8일 날 홈센터와 보강산업이 뜬금없이 중간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를 때려요. 중간 배당? 삼성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런 회사가 중간 배당을 한다고? 뭔 소리야? 보강산업은 150원을 줬어요. 근데 홈센터는 10원 줬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지를 말든지, 줄라면 많이 주든지. 뭐 하는 짓거리야? 뭐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10원? 거기다 10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뭐 6원? 장난치냐? 왜 그랬을까요? 장난치려고 그랬을까요? 중간 배당 10원. 의미는 뭘까요? 중간 배당을 한다는 건 뭐죠? 권리주주란 걸 확정을 해야 돼요. 권리주주 확정이란 건 뭐죠?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주주명부란 걸 폐쇄를 해요. 이후에는 주주명부가 폐쇄되고 나면 거기에서 누가, 보강산업이든 홈센터든 누가 몇 주를 갖고 있는지 쫙 다 떠죠. 확인이 되죠. 제가 세력이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거대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 주식 왕창 사고 있는지, 어떤 저 부산의 변두리 이상한 밴드에 들어와 가지고 주식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명단을 쭉 보고, 아, 이거 안 된다, 안 돼. 이거 띄어봐야 이거 총알바지 된다. 좀 더 털어내야 된다. 아니면 이거 대형 악세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털게 나가고 만들어야 된다. 작전을 짜겠어요. 그죠? 거기서 보고 이거는 털어내야 돼. 이거는 아니면 요 정도면 그냥 막 적당히 모양 만들어서 작업 진행해도 상관없어.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상상일까요? 홈센터가 10원 배당한 것은 왜, 무슨 이유로 주주명부를 폐쇄했을까요? 저의 상상 임신이겠죠. 그죠? 모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대구에는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둘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에서 힘을 실어주는 호족 세력, 그리고 살아있는 검찰계의 가장 큰 어른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장의 이 의중은 막강하죠. 얼마나 파워가 대단한지 울릉도를 부산시내 편입시키는 거랑 똑같은 군의를 대구시로 편입시켰다. 이걸 봤을 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대체 얼마나 파워가 대단했으면, 여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대한민국 지도를 받고, 그러면 군인은 대구시인데 그럼 이번에 선거 때는 어떻게 편입되는 거야? 군인은 누구 거야? 누구 지역구 되는 거야?
그까지입니다. 이거는요, 전적으로 저의 상상입니다. 상상. 저는 그래요. 아날로그 감성. 제가 세력이라면 항상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길어요.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 4월 달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내일 샀다가 모레 쓰레기 같은 새끼가 있다고 종목을 추천해갖고 막 욕하고, 손절.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하고는 안 맞아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 주식 홈센터 보강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고 사면 제가 물량 퍼부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모든 것을 의심을 하세요. 그렇지만 주식이 있으면요, 모든 걸 의심을 해야 살아남아요. 그렇지만 내다보세요. 직접 발로 가서 보고 듣고 느끼면요, 훨씬 많은 게 보입니다. 차트에는 안 보이는 세상이 보여요. 범어동도 가보고, 범어 내거리도 가보고, 거기 칠성시장도 가보고, 대구 가서 닭똥집 튀김도 먹고, 김강석 거리도 한 걸어보고, 그죠? 칠성시장 그 일대 술 먹으러 많이 다녔어요. 가면서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출발하고 뭘 할까? 대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누구냐? 대통령은 왜 왔을까?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또 갈 거예요. 왜요?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죠? 우연일까요? 당군, 기원전 2334년에 가장 찬란했던 고조선의 14대 당군 치우천왕이 다시 군위에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